옛날 예적, 지금의 한국 정읍 지역에는 아주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호수는 낮에는 평범한 호수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온갖 신비로운 빛깔로 물들어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경관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달빛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호숫가에 모여 축제를 열었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호수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오래전 용왕의 딸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용왕의 딸 나타는 호수의 맑은 물을 매우 사랑하여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물속에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타는 호숫가에서 홀로 음악을 연주하던 청년 주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타는 매일 밤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인간으로 변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주혁은 자신이 연주할 때마다 나타나는 신비로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가 바로 전설로만 듣던 용왕의 딸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용의 딸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슬퍼해야 했습니다. 주혁은 나타에게 청혼하며 말했습니다. 달빛 연못이 우리 둘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달빛과 물이 우리를 보호해줄 테니까요. 나타도 주혁의 제안에 응답하며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달빛 연못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밤마다 호수 위에서 춤을 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이 정확히 그들 사랑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매년 보름달이 뜰 때마다 펼쳐지는 경이로운 빛의 향연은 이 아름다운 연인을 기리며 이어졌던 것입니다. 요즘도 정읍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가끔씩 늦은 밤 호수 가까이에서 나직한 음악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멜로디로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주혁과 나타가 남긴 사랑의 음색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정읍의 달빛 연못은 언제나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신비를 간직하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 지역에는 밤마다 은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호수는 영천의 깊은 산속에 위치하였으며 낮에는 평범한 호수로 보였지만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는 흥미로운 장관을 연출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빛 호수로 알려졌으며 스스로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달빛 호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이는 할머니 최 씨였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신비로운 호수에 관해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딱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호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단다. 아마 이 호수도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니?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호수에 관한 전설을 만들어냈다.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호수 밑 깊은 곳에 숨겨진 용의 보물에 대한 전설이었다. 누군가가 용의 보물을 찾기 위해 호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호수는 그들에게 영원한 평온함을 선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선 그곳을 모험의 장소로 삼았다. 호수의 민속적인 측면은 또한 달빛과 관련된 다양한 의식과 행사가 영천에서 열리게 했다. 설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달빛 호수에 주변에 모여 달맞이를 하곤 했으며 이때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호숫가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며 축제를 벌였다. 이러한 축제는 달빛의 은은한 빛 아래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호수의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갔고 먼 지역에서도 많은 여행자가 매년 호수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전설에 귀 기울이며 수면에 비치는 달빛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정화되고 평화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호수 주변의 풍경과 만발한 꽃들은 언제나 새로운 손님들을 환영했다. 이 신비로운 달빛 호수는 그 자체로 영천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연유산이 되었고 그 전설은 여전히 새롭게 써내려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산골 마을에는 장수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신비스러운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자연이 풍부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개 90세를 넘기는 긴 수명을 자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기 넘치며
병원보다는 자연 치유에 의존했다. 이 마을의 장수 비결은 바로 우물가 근처에 숨겨진 신비한 연못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연못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치는 외부인에게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신비로운 비법을 외부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연못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마을 전통이었다. 연못에 대한 전설은 이렇게 전해진다. 100년 전 이 마을은 기근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늘도 그들의 고통을 아는지 어느 날 마을 근처에 무지개가 너무나도 길게 걸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비가 그친 후엔 마을에 맑은 연못이 생겨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이 자신들의 구원이 될 것이라 믿으며 가장 현명한 촌장을 보내 물의 성질을 조사하게 했다. 촌장은 그 연못에서 물을 마신 후 한참 앓고 있던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물을 조심스럽게 받아 마시기 시작했으며 그 덕분에 모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연못의 물은 농작물에도 신성한 힘을 불어넣어 언제나 풍작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과일과 곡식은 더 달고 영양가도 높았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에게 연못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연과의 조화로 장수의 비결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매우 강했으며 마을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돕고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현대에 들어서 몇몇 학자들이 그곳의 비결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곤 했지만 연못의 위치를 찾는 데에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비의 연못 이야기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장수지역 동화는 후세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며 마을은 여전히 신비로움에 쌓인 채 장수의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산세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주지역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깊은 산속에 감춰져 있었고 꽃과 나무들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떨어지는 자주색 별빛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별빛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별빛 정원은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별빛 정원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더 놀라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수정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무주의 한 소년 준호는 항상 별빛 정원에 대해 꿈을 꾸었습니다. 준호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도 밝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별빛 정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준호는 별빛 정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길을 비추는 작은 별빛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빛들은 마치 준호의 길을 안내하듯 빛났고 그는 곧 신비로운 별빛 정원의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별빛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준호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주위엔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뭇잎들은 찬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위치한 수정 연못에 도착한 준호는 은은한 물소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도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주변에는 따스한 빛이 동그랗게 퍼졌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간절한 소원이 공명하듯이 반짝거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별빛 정원은 더욱 찬란한 모습으로 수놓아졌고 준호는 가슴 벅차게 행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고 준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무주의 사람들은 이후로도 종종 별빛 정원을 찾아가 자신의 진실한 소원을 빌었고 그 신비로운 정원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제천 지역에는 아름다운 청풍호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호수는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자체로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아주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 속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용은 물의 신으로 주변의 산과 자연을 보호하며 주민들이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호수가 만들어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이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모두 목이 말라 힘들어했다. 나무들은 시들어갔고 밭의 곡식들도 말라버렸다.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바랐다. 그러자 산속 깊은 곳에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신령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였고 그에게 기도를 하면 그는 그것을 하늘에게 전달해주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가 강림왕에게 간청했다. 오 위대한 강림왕이시여, 제천 지역의 주민들이 목말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비를 내려주소서. 그러나 강림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들은 너무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로 인해 자연의 균형이 깨졌으니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때이니라. 신령은 다시 제천으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강림왕의 뜻을 전했다. 주민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산과물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맹세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강을 정화하고 나무 심기를 거듭하며 자연을 잘 돌보았다. 그로부터 1년 뒤 강림왕은 주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다. 그는 제천에 용을 하나 보냈다. 이 용은 푸른 비늘을 가진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존재였다. 지혜롭고 인자한 용은 청풍호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물을 채워넣어 풍족한 환경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용을 숭배했고 용 또한 이 지역을 보호하며 자연이 다시금 번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제천에 위기가 올 때마다 용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자연을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용의 은혜에 감사했고 청풍호 주변은 영원히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장소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용과 사람들은 서로 공존하며 제천의 전설은 오랜 이야기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